소금은 면역력을 증진하는 작은 금이다. 소금은 심장병을 유발하는 커다란 독이다. 소금의 음모론까지 등장하면서 전문가들의 뜨거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소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평생을 싱겁게 먹어온 사람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에 대한 논문을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요. 더 먹어라, 먹지 마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양사이드 전문가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 섭취는 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환자를 대면하는 의사 입장이 아닌 매일 소금을 섭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야 할지 아니면 소금을 더 줄여야 할지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서 벌어지는 일, 어떤 사람이 소금을 줄여야 하고 어떤 사람이 소금을 더 먹어야 하는지, 소금을 추가로 더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에 참고한 자료 올렸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나트륨 40%, 염화물 6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금은 주로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인체의 주요 전해질 중 하나로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전해질은 체액에 용해될 때 전하를 운반하는 미네랄인데요.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서 농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세포 외액이라는 것은 세포 외부에 위치한 체액입니다. 전체 체내 수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신체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로서 소금이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을 잠시 살펴보면 체액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하여 세포 안팎의 수분량을 조절하는데요. 이 균형은 적절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 탈수 또는 과다 수분 공급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은 뉴런의 활동 전위 생성과 전파에 중요합니다. 신경세포가 자극되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전기 신호가 생성됩니다.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심장 근육을 포함한 근육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은 세포 내 저장소에서 칼슘 이온의 방출을 촉발하고 이후 근육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근육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은 심장 근육의 리드미컬한 수축을 통해 몸 전체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산도와 염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의 한 형태인 중탄산 나트륨은 혈액 내 산을 완충하여 안정적인 pH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완충 능력은 정상적인 세포 활동과 대사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영양분 흡수와 수송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되어 세포로 운반되는 것을 돕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보유되는 수분의 양을 조절하여 혈액량과 압력을 조절하는데요. 이 균형은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소금에 있는 염화물은 위장에 있는 염산의 성분입니다. 염산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음식과 함께 섭취한 해로운 박테리아와 병원균을 죽이기 때문에 소화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소금이 많은 효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소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소금을 과잉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가 되고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이 혈류에 수분을 보유하여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이러한 혈압 상승은 심장질환, 뇌졸중 발병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을 통해 칼슘이 손실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금을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염식을 너무 강하게 하면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 체액 균형, 신경 기능, 근육 수축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유발되는데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낮으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정신이 맑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나트륨 혈증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신체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않아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152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을 7일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세 번째는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이완 기능이나 짜내는 펌프 기능이 감소하여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흥미롭게도 저나트륨 식단은 심부전 환자의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리뷰에서는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160% 더 높았습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네 번째,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상승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검토에서 저나트륨 식단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4.6%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5.9% 증가시켰습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다섯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 부족과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여섯 번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져 근육 경련, 발작, 전반적인 쇠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부족 증상 일곱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적으면 혈압의 장기적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압과 체액 균형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서 있을 때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이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가 된다는 말일까요? 거의 모든 논문에서는 과하게 먹으면, 극도로 저염식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론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구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과 다른 식습관 및 생활 방식 행동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소금 섭취량에 대해 더 의식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장병 관련 사망과 소금 섭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결정짓기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워릭 의과대학 심혈관 전문의 프란체스코 카푸치오 교수의 말을 빌리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과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을 비교하는 장기 무작위 시험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하고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무작위 임상 시험은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 권장량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 실린 논문은 무조건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가 아니고 얼만큼이 안 좋은가, 누구에게 안 좋은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먼저 소금을 얼만큼이나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1일 섭취량은 2000mg으로 소금으로는 5g, 약 1티스푼입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연구원 앤드류 멘테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00mg 미만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포함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 3000mg은 소금으로 약 7.63g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약 1.5티스푼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많은 양입니다. 최소한 이보다는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연구팀은 현재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을 수 있고 소금 섭취량이 많은 고혈압 환자만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을 하루에 1티스푼 이하로 줄이라고 권장합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의과대학에서 말하는 고혈압 환자만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콩팥은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데 콩팥이 약하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콩팥이 무리를 하게 되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여 콩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도 소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많으면 소변을 통해 칼슘이 손실되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메니에르 병은 발작성으로 나타나는 회전감 있는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 귀가 꽉 찬 느낌 등의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질병인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현기증, 청력 상실과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을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금을 늘려야 하는 사람은 만성 설사 또는 구토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만성 위장 문제는 나트륨과 기타 전해질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나트륨 보충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늘려야 하는 사람 두 번째, 저혈압인 사람입니다. 저혈압이 있는 일부 고령자는 소금 섭취를 늘리면 나트륨이 혈류의 체액을 유지하여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늘려야 하는 사람 세 번째,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부전 환자에게 처방되는 이뇨제는 신체의 나트륨 손실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너무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 상태가 아니더라도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선수나 그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는 사람도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은 땀을 통해 상당한 나트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보충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사람도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달걀, 간식으로 과일과 채소, 저녁으로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트륨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많은 논문을 비교해 본 결과 개인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 소금 추가 섭취가 달라져야 합니다. 외식을 많이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이 소금을 추가로 더 드신다면 해로울 수 있겠지요. 반면 거의 집에서 해 드시면서 국물 요리 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 드신다면 소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추가로 먹어야 한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소금을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정제염, 천일염, 죽염, 구운 소금, 함초 소금의 미네랄을 비교해보니 함초 소금이 칼슘, 마그네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하루에 100g을 먹지는 않지요. 기껏 해봐야 하루에 10g 내외인데 1회분으로 따져보면 소금을 먹으면서 칼슘, 미네랄을 따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소금은 식성대로 좋아하시는 것을 드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소금을 추가로 더 먹고 싶은데 반찬이나 국찌개 등을 짜게 먹어야 할까요? 조리할 때는 맛있게 간을 딱 맞게 하시고 추가 소금 섭취는 이렇게 해보세요. 소금은 맹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음식과 같이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보세요. 커피에 소금을 매우 생소할 수 있는데요. 소금이 커피의 쓴맛을 중화시키면서 풍미 깊은 커피로 만들어줍니다. 블랙커피, 라떼 모두에 넣어도 되는데요. 커피 믹스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믹스에도 넣어보세요. 커피 믹스의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기가 막힙니다. 녹차 등 차 종류에도 넣어보세요. 짠맛이 날 정도로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딱 한 꼬집만 넣으면 짠맛은 전혀 못 느끼면서 맛은 한층 깊어집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보리차에 넣어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음료에 넣어 마시면 맛도 더 좋고 위험하지 않게 소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소금 섭취는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면서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을 입에 쫙 달라붙게 간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도 매우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섭취하는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나 극도의 저염식은 피하고 나트륨 민감성 체질도 있다고 하니 개인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면 소금은 면역력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9988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